자, 저희가 앞서서 노안을 위한 다양한 시력 보정 연구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이번 차시에서는 그 내용을 교환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다양한 시력 보정 연구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노안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노안이라고 했었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는 한 40에서 45세 정도가 되면 이제 누구나에게 뭐 오는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그러한 증상이죠. 그래서 보통은 뭐 40세 가량이 되면 근거리에 있는 글자가 글자나 물체가 흔들려 보이는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불편한 증상들이 느껴지는 이제 그러한 증상을 노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40에서 45세 정도가 되면은 시작이 되고 점점 그 증상이 심해지게 되는데 보통 60세, 70세 가량이 됐었을 때는 이 수정체의 조절 기능이 보통 완전히 상실이 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절 기능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근거리에서의 어떤 글자, 물체 보는 게 이제 불가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의 하나이고요. 그래서 이 노화에 따른 굴절력에 대한 조절이 부족하여 요거는 이제 그냥 좀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건 조절력이 부족한 거죠. 이제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전체 굴절력 값이 부족해지는 거고 근거리를 볼 수가 없는 거니까요. 조절 부족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거리를 보는 데 있어서의 어떤 어려움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노안이다.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반이 되는데 가까운 데 볼 때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가까운 데랑 멀리랑 왔다 갔다 볼 때 초점 전환도 좀 느려지는 것도 이 노안의 어떤 주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보다가 멀리 볼 때 조금 시간이 있어야 이제 좀 선명하게 보이고 반대로 멀리 보다가 가까운 데 볼 때도 조금의 시간이 이제 필요한 거죠. 뿐만이 아니라 이제 특히 근거리 작업을 할 때 가까운 곳을 볼 때 두통이나 안통 그리고 이제 건조증, 따가움, 눈의 따가움, 이물감 이런 것들이 다 동반이 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러한 증상들은 그냥 정말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눈의 노화 현상에 따라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노안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곳을 보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더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하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안의 발생 시기를 이제 보통은 40에서 45세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요거는 이제 이게 조금 차이가 나죠. 개인별로 진행하는 정도도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유전적인 거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뭐 영양 상태 등등등 여러 가지와 관계해서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노안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건 맞지만 이게 뭔가 비례하도록 이렇게 점진적인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 어떤 시기에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어떤 게 상태가 별로 전신 상태가 좋지 않으면 급격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이제 몸의 상태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더 이상의 어떤 조절력 값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유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나이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조절력 값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 정도가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생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나 다 나타나는 그런 이제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중에 하나고 아까 뭐 여러 가지 유전적인 거, 스트레스 그리고 영양 상태 등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에 따라서 개인적인 차이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 노안이랑 그리고 굴절 이상의 원시랑 증상 자체가 좀 비슷하다 보니까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다릅니다. 증상이 비슷할 수는 있지만 딱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원인이에요, 원인. 원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굴절 이상이잖아요. 굴절 이상. 그러니까 정시보다 굴절력 값이 부족한, 그래서 전체적인 굴절력 값이 부족한 거고, 노화는 조절 이상이에요, 원인 자체가. 그래서 수정체의 조절 기능이 떨어지면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호소하는 증상이 비슷하긴 하지만 실제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꼭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안이라 함은 이제 일반적으로 40세 가량이 됐었을 때 조절 이상에 따라서 나타나는 노화 현상의 하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나 오는 이 노안의 어떤 불편한 증상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력 보정 용구들이 있는데, 일단 크게 구분을 하면 가장 안전한 방법인 안경이 있겠고요. 그리고 편리한 방법으로 컨택트 렌즈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 외에 수술적인 요법을 선택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다룰 부분은 안경과 컨택트 렌즈 부분을 저희가 다룰 것이고, 이번 차시의 시력 보정 연구에서는 이 안경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노안 교정 이제 시력 보정 연구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안경으로 노안을 교정하려고 할 때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단초점의 돋보기가 되겠죠. 단초점 돋보기 같은 경우에는 딱 일정한 그 시거리만 보여요. 더 가까이도 더 멀리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거리에서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굴절력 값으로 딱 설정을 해서 맞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단초점 돋보기를 쓰게 되면은 멀리를 볼 때, 그리고 가까이를 볼 때 좀 쓰고 벗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나온 게 이중 초점 렌즈고요. 멀리랑 가까이를 같이 볼 수 있게끔 두 개의 초점으로 이제 구성된 형태가 이중 초점 렌즈인데, 때에 따라서 이 사람의 조절력 값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서 불명시력이 발생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한 렌즈가 삼중 초점 렌즈였었어요. 근데 이 두 개, 초점이 일단 두 개 이상이면은 다초점 렌즈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했었을 때 상해 선명도는 좋지만 외관상 굉장히 드러나는 것도 보기 안 좋고,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완을 하고자 나온 형태가 현재 주로 사용하고 있는 누진 굴절력 렌즈 형태, 그죠? 프로그레시브 에디션 렌즈라고 해서 팔 렌즈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여기 에디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다초점 렌즈, 멀티포컬, 단초점이 아니라 두 개 이상 있는 이중 초점, 삼중 초점 이 렌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초점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특징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노안 교정을 위해서 사용된 다초점 렌즈 어떤 형태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원형 안경, 원거리를 잘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원형 안경에 있어서 모자라는 조절력만큼의 굴절력을 더한 플러스 렌즈를 쓰면 가까운 곳을 볼 때, 신문, 잡지 이런 거 볼 때 글자들이 잘 볼 수 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 안경은 아마 멀리를 잘 보기 위한 이 원형 안경일 거예요. 요건 이제 멀리는 잘 보이겠지만 요거를 쓰고 가까운 데를 볼 때는 노안이 왔었을 때 40세에서 45세 정도 조절력이 부족한 그 시기가 왔었을 때는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굴절력을 더 더해서 근용 안경이라는 것을 이제 맞춰서 쓰시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돋보기라고 하는 게 가까운 곳을 보기 위한 근용 안경, 리딩 글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안을 보정하는 이 단초점의 근용 안경 같은 경우에는 초점이 하나고 근용 안경이잖아요. 근거리를 딱 잘 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죠. 근데 요거를 가지고는 멀리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멀리 볼 때는 이 안경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랑 가까이랑 볼 때 그 시거리마다 사용 필요로 하는 굴절력 값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써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렌즈인데도 원거리랑 근거리를 모두 다 명시할 수 있게 한 렌즈의 형태가 다초점 렌즈입니다. 멀티포컬 렌즈.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이중 초점 렌즈가 대표적이고 삼중 초점 렌즈의 형태도 있기는 하지만 요거는 잘 사용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다초점 렌즈라 하면 이중 초점 렌즈, 삼중 초점 렌즈 요 정도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중 초점 렌즈 형태를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중 초점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거리부에 해당되는 굴절력 값을 가진 이 렌즈 하나에다가 아래쪽에 보통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아래를 통해서 이렇게 시선을 내려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근거리부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멀리를 볼 때 필요한 원형 도수가 여기 있고요. 여기 F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잘못되어 있네요. 되어 있고, 그리고 요 아래쪽에는 근형 굴절력 값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처방을 할 때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원거리를 완전히 정시로 교정한 후에 그 다음에 근거리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노안 가입도량을 구할 때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을 정시로 만든 후에 그 다음에 근거리에서 가입도 검사를 실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거리에서 필요한 굴절력 값에다가 근거리를 볼 때 필요로 하는 그 값을 얼마나 더 더해줘야 돼 라고 하면서 에디션 값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원거리부에다가 근거리를 볼 때 필요한 에드 값을 더해서 근거리부의 굴절력 값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형 도수 플러스 가입도는 근거리 도수, 근형 도수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대표적인 이중 초점 렌즈 형태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림 그렸을 때 이렇게 붙여서 했었었죠. 융착형의 이중 초점 렌즈입니다. 위에는 딱 이렇게 잘렸으니까 요거는 플랫탑 이중 초점 렌즈의 형태가 되겠죠. 뭐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이중 초점, 다초점 렌즈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는 조금 전에 저희가 그려봤었던 원거리부에다가 근거리부에 해당되는 렌즈를 착 붙여가지고 만드는 융착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의 재질인데 곡률값의 변화를 주어서 가까운 곳을 볼 때 굴절력 값 플러스 굴절력 값을 더 가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명굴절력식 떠올려 보시면 되세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게 되는데 융착형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부에다가 근거리부의 굴절력 값이 어쨌든 플러스 굴절력이 가입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굴절력 값을 높이기 위해서 플러스 굴절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선택을 하냐면 이 굴절률이 높은 재질을 선택을 해서 여기를 높여서 굴절력 값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원거리 에서 사용됐었던 굴절률과 근거리에서 사용됐던 재질의 굴절률 값이 다른데 근거리부에서 사용된 재질의 굴절률 값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융착형 같은 경우에 이제 단점이라 함은 원거리부를 통해서 볼 때랑 근거리부를 통해서 봤었을 때 이 착용하는 착용자가 이 근거리부를 통해서 봤었을 땐 굴절력이 높은 재질이다 보니까 좀 고굴절률 렌즈 특징상 좀 상이 흐려 보이는 분산이 좀 많잖아요. 그런 이제 색수차 발생 때문에 상이 흐려 보이는 그런 이제 느낌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만들 때 붙여서 만드는데 이 붙일 때 붙이는 이 재질 자체가 원거리보다 굴절률이 높은 재질로 붙여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과 비교되게 이 동일 재질형 원피스 타입 같은 경우에는 재질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굴절력을 이제 아래쪽으로 갈수록 플러스 굴절력 값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재질인데 위에보다 아래쪽에 플러스 굴절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요 렌즈 자체는 마이너스 렌즈인데 아래쪽에 플러스를 더 가입하기 위해서 이제 플러스 굴절력을 결정하는 렌즈 전면에다가 보다 더 요런 식의 곡률 값 플러스 굴절력 값이 더 높아질 수 있게끔 이 근용부에 있어서 곡률 값을 짧게 한 거죠. 지금 이 식에서 굴절력을 높이기 위해서 곡률 반경 값을 작게 하면은 전체 굴절력이 높아지잖아요. 이 부분을
곡률값을 짧게 함으로써 플러스 굴절력 값을 높인 그런 형태가 바로 이 동일 재질형 원피스 타입의 다초점 렌즈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처럼 재질이 다름에 따라서 어떤 뭐 색수차, 그래서 상의 흐림 이런 거는 없어요. 없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형태적으로 봤었을 때 특히 측면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단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좀 보기가 안 좋다라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초점 렌즈를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융착형과 동일 재질형이 있다. 그리고 요 만드는 형태에 따라서 조금의 이제 약간의 이제 단점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중 렌즈의 어떤 구성 부분에 따른 이름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지금 이거 역시도 융착형으로 만들어진 형태네요. 그죠? 이제 붙여서 만든 형태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요 이중 초점 렌즈에 있어서 각 부분별의 어떤 명칭을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이 되는 이 렌즈가 이제 원형부 굴절력 값을 가진 이 렌즈를 모렌즈라고 보통 부릅니다. 모렌즈. 그리고 붙여지는 이 작은 렌즈를 자렌즈라고 보통 불러요. 모렌즈, 자렌즈. 근데 이 이름 외에도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름에 있어서 뭐 원형부는 대용 렌즈, 그리고 근형부는 소형 렌즈 이런 식, 혹은 원형부를 메이저 렌즈라고 하면은 근형부는 세그먼트 렌즈 혹은 버튼 렌즈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렀을 때 다 원형부를 이제 칭하는 명칭이다, 이렇게 불렀을 때 다 근형부를 칭하는 것이구나라고 아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각 부분별에 있어서 이제 중심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 OC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원형부에 있어서의 광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쪽에 이제 근형부에 있는 이제 OC 같은 경우에는 근형부 광합 중심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TL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잘 봐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가 근형부가 시작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근형부의 상부 경계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여기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중 초점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상도약 현상, 이미지 점프 현상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좀 더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GC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면적에 있어서 이제 중심이 되는 기하 중심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다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제 구성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중 초점 렌즈가 멀리도 볼 수 있고 가까운 곳도 볼 수 있고 해서 굉장히 편리한 렌즈로서 고안이 된 형태인데, 이 이중 초점 렌즈가 치명적인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상도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었고, 두 번째가 이 사람 조절력이, 쓰는 사람의 조절력 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불명시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제 그 문제가 됐었습니다. 자, 먼저 상도약 현상이 뭐냐라고 하면은, 멀리 보다가 가까운 곳을 보려고 할 때 시선이 이동이 될 텐데, 이 이동이 될 때 근거리부를 통과하는 그 근거리부의 상부 경계선이죠. 그 주시선이 그 렌즈 경계선을 통과하는 순간 이 물체가 훅 위로 떠올라 보이는 그런 현상이 느껴질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위험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 상도약 현상은 선택하는 이중 초점 렌즈 형태에 따라서 발생하는 정도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상도약 현상을 적게 발생하는 디자인으로 선택을 하면 이런 현상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이제 이 이중 초점 렌즈 형태뿐만이 아니라 실제 이 사람이 쓰는 가입도 양에 따라서도 발생되는 상도약 양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좀 그 가입도 양이나 이런 이제 렌즈 타입을 선택을 할 때도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이제 선택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상도약 현상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계산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상도약 현상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실제 이 사람에게 필요한 A득값,
애드 값과 그리고 렌즈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에 따라서 이 H는 지금 뭐 그림을 예를 들어서 보시게 되면은 요 자렌즈가 시작되는 요 부분이 자렌즈부의 상부 경계선이잖아요. 여기에서부터 그리고 자렌즈부의 광중심점까지 요 거리가 여기 H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 거리에 따라서 상도약량이 발생이 된다. 이미지 점프 현상이 결정이 된다. 그 양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애드 값이 크면 클수록 상도약 양이 많을 거고요. 그리고 자렌즈부의 상부 경계선에서 강중심점 가지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역시나 상도약 양이 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지금 밑에 있는 다양한 이중 초점 렌즈들에 있어 상도약 양이 어떤 것이 제일 많을지 아니면 적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가늠해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아래쪽에 대표적인 그 이중 초점 렌즈 형태를 그림으로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름을 한번 먼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A번 같은 경우에 지금 융착형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형태를 크립토크라고 얘기를 하죠. 크립토크형의 이중 초점 렌즈. 그리고 요것도 붙여서 만드는 융착형의 하나인데 요거는 위에가 딱 이렇게 이렇게 잘려져 있잖아요. 플랫탑 이중 초점 렌즈. 플랫탑형이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것과 비슷한 형태로 되어져 있는 위에가 약간 커브져 있잖아요. 그래서 커브드 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이중 초점 렌즈 중에서 융착형으로 대표적으로 만들어지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것과 비교되도록 동일 재질형으로 만들어진 형태가 있었는데 동일 재질형에 있어서 가장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형태가 이 D번의 형태예요. 요거는 이제 executive EX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동일 재질형. 그죠? 이제 하나의 재질인데 그 곡률값의 변화를 줘가지고 지금 요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원형부의 굴절력에 따라서 혹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림을 조금 못 그렸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단차가 있으면서 플러스 굴절력 값을 갖다가 아래쪽으로 갈수록 가입해주는 이런 형태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측면을 봤을 때는 이렇고 이렇게 이제 전면에서 이렇게 봤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질은 같은데 곡률 값의 변화를 준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C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울텍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바이텍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요, 사실은 곡률 값의 변화를 줘서 만들 수 있는 형태로 아까 크립토크랑 비슷한 형태인데 요런 식으로 된 그 일체형으로 만들어진 렌즈도 있어요. 그거를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울텍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 중에 일부 반 정도 들어가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바이텍스라고 좀 구분을 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요거를 그냥 울텍스로 포함시켜서 보통 불러서 울텍스, 바이텍스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아까 보셨었던 이런 크립토크의 형태도 만약에 곡률값의 변화를 줘서 이런 모양새로 만들었는데 동일 재질형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울텍스로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런 형태는 융착형으로 크립토크로 불려지는 그런 이제 문제로 나오니까요. 참고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2번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에 있어서 경계선이 이제 많이 도드라지니까 표시 좀 덜하게 스무스하게 처리한 형태로 심리스라고 했었었죠. 그죠? 조금 도드라지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한 심리스. 그래서 A, B, F는 융착형의 대표적인 형태, C, D, E는 동일 재질형의 대표적인 형태로 이름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뭐 그냥 봐도 가입도가 같다 했었을 때 상도약이 제일 많을 것 같은 거 했었을 때 뭐 10원인 거 아시겠죠? 그죠? 요 거리가 제일 머니까 상부 경계선에서 광중심적 거리가 제일 머니까 그리고 뭐 상도약이 제일 적을 것 같으면 요 사이 거리가 제일 짧은 거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죠. 이거는 이제 똑같으니까 상도약이 전혀 없는 형태예요. 그래서 EX형은 특징이 많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도약 현상이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가입도 양과 이 자이렌즈부의 상부 경계선에서 강중심점까지 거리에 의존해서 그 값이 결정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한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요, 아니면 잠시 영상을 멈춰두고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풀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있는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원형부의 굴절력 값은 S-2디옵터고요. 근형부의 굴절력 값은 플러스 2디옵터래요. 그러면 DF는 마이너스 2디옵터, DN은 플러스 2디옵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융착형 이중초점 렌즈로 자렌즈부의 상부 경계선에서 자렌즈부의 강중심점까지의 거리가 5mm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원형부의 굴절력 값이 마이너스 2디옵터고 근형부의 굴절력 값이 여기가 DN이 플러스 2디옵터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근형부의 상부 경계선에서 뭐 근형부 강중심점까지 거리가 여기라고 하면 여기까지 거리가 5mm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랬을 때 발생한 상도약 양은 했는데 일단 자렌즈부의 그 상부 경계선에서 강중심점까지의 거리가 5mm다라고 이미 나왔으니 요거는 센티미터로 그냥 0.5cm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애드 값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애드 값을 제시하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원거리부, 근거리부의 차이 값을 가지고 애드 값을 저희가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원거리부 도수에다가 애드 값을 더해서 원거리부 도수에다가 애드 값을 더해서 근거리부가 결정이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애드가 얼마가 들어간 거죠? 애드가 결국 플러스 4디옵터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애드가 4디옵터구나 라는 것을 요 식을 통해 가지고 알아볼 수 있어요. 이 그림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드 값에다가 4를 넣어 가지고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이 프리즘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이 프리즘. 근데 지금 사실은 베이스 상도약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니까 베이스 다운 되겠네요. 그래서 이 프리즘 베이스 다운의 영향을 받고 상은 위로 이렇게 떠올라 보인다. 이렇게 저희가 계산을 통해서도 그 양을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계산식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상도 양량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중간거리부에 있어서 불명시역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역시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렌즈를 착용하는 이 착용자가 불명시역이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주어진 내용을 가지고 이중 초점 렌즈를 한번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원거리부 도수가 지금 플러스 3디옵터. 그러면 원거리부에다가 플러스 3디옵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근거리부 굴절력은 플러스 5디옵터. 그럼 근거리부에다가 뭐 형태는 어떤 거든 괜찮습니다. 여기에 DN은 플러스 5디옵터. 이러면 애드 값이 얼마가 됐지? 바로 계산 가능하시죠. 애드는 2디옵터겠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조절력 값이 1.5디옵터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불명시역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이 조절력 값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될 텐데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요거는 피검자의 눈이다. 보시면 되시겠고, 여기는 무한대를 의미하는 굴절력 값 제로 부분, 그리고 요 앞을 눈 앞, 그리고 요 뒤를 눈 뒤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 사람이 이제 보게 되면은 원시다, 그죠? 원시기 때문에 여기 그려줄 때 원점 자체가 눈 뒤 33cm에 있는 플러스 3디옵터의 원시 아니었어요. 실제 이 사람의 원점은 여기였거든요. 그죠? 원점이 여기였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안경 렌즈를 통해서 정시로 교정이 된 이런 안경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단 원거리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사람의 명시 범위를 한번 표현을 해보게 되면 원래 이 사람의 원점은 여기인데 플러스 3디옵터를 쓰게 되면 이 원점이 플러스 3디옵터에서 눈 쪽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동을 해서 안경을 썼었을 때 원점이 여기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원점. 그래서 정시로 교정이 되는 거잖아요. 교정이 되고 그럼 안경 쓴 상태에서 원점은 여기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명시 범위는 여기에서 이 사람의 조절력 1.5디옵터만큼 여기까지가 이 사람이 원거리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명시 범위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근거리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명시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자,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원래 이 사람이 원점에서 시작을 하고, 근거리부에 들어가 있는 굴절력 값은 플러스 5디옵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쪽으로 플러스니까 땡겨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근거리부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부터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역시 조절력 값 1.5디옵터니까 여기까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거리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이 중간거리부 여기는 안 보이는 불명시역이 되는 거죠. 결국은 마이너스 1.5에 해당되는 이 부분, 여기가 마이너스 1.5잖아요. 마이너스 1.5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디옵터 요 사이, 그죠? 2디옵터 요 사이. 계산해보게 되면은 여기 마이너스 1.5 계산해보면은 눈앞 한 67cm 정도 될 겁니다. 그죠? 67cm에서 2D부터 해당되는 건 눈앞 50cm 정도 되죠. 눈앞 50cm. 요 사이 범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범위는 이제 단절이 돼서 안 보이는 불명시역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체 범위를 보기 위해서는 뭐 3중 초점이나 혹은 누진 굴절력 렌즈가 이제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 초점 렌즈를 썼었을 때 반드시 불명시역이 발생이 되는 건 아닌데 이 사람 조절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불명시역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이제 이중 초점 렌즈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 근거리를 다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문제점이 상도약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두 번째 문제 이제 불명시역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외관상 보기가 안 좋다라는 부분, 크게는 이제 이 세 가지 이제 좀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나온 형태가 누진 굴절력 렌즈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